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 렉슬 아파트를 팔았을 때 그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오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도곡 렉슬 아파트가 2006년도에 신축이 되었고요. 지금 한 3,002세대가 사니까 대단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주택자가 2020년 6월 30일 이후에 팔았을 때, 즉 2주택자가 팔았을 때와 3주택자가 팔았을 때, 또 2주택자이든 3주택자이든 2020년 6월 30일 전까지 양도했을 때 과연 세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이 시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주택자가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9년 지난 12월 16일 대책 발표한 이후에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올해 6월 30일까지 팔면은 중과세를 하지 않는데 언제 파는 게 좋은 거냐? 6월 1일 전에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면은 6월 1일 훨씬 전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고 상대편한테 소유권을 넘기면 올해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2일 이후에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이니까 이후에 사는 게 좋은 겁니다. 6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6월 2일, 3일 날 사는 게 좋겠죠. 그러나 만약에 6월 1일 날 매도 매수가 이루어졌다면 6월 1일 날 매수인이 세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년 365일 중에 6월 1일 날 매도 매수를 한 사람은 억세게 재수가 없는 것이지요. 6월 1일 날 매수한 사람은 당해년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주택, 3주택 가진 사람들은 6월 1일 전, 그러니까 5월 30일 전에 파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도 최소 2억에서 3억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한 2천만 원 정도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파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 도곡 렉슬 아파트를 2주택자가 팔았을 때, 그리고 3주택자가 팔았을 때, 그리고 6월 1일 전에 팔았을 때 세금이 어느 정도 차익이 있는가 시뮬레이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84.9984입니다. 그러니까 33평형 아파트가 되겠고요. 취득일자는 2007년입니다. 2007년 6월에 12억 9천에 샀습니다. 이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되겠고요. 양도일자는 2020년 이달에 2월에 24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보유기간은 12년 8개월을 보유하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2년에서 13년 사이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도 되겠는데, 자, 그러면 1세대 2주택자, 그러니까 강남의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곡 렉스를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양도가액입니다. 양도가액은 24억 5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빼야 될까요? 취득가액을 빼야 되겠죠? 취득가액 등입니다. 취득가액 등. 이 취득가액에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샀을 때 취득세도 내고 법무사 서기료도 내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내고 국민주택 채권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등이 12억 9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해가지고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 아파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 자본적 지출이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뭘 공제하느냐?
직접 양도 비용을 공제합니다. 양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든가 세무사 작성 비용이라든가 등등 들어가지요. 직접 양도 비용. 직접 양도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인 필요경비를 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경비가 되겠죠. 필요경비를 빼니까 양도 차익이 11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양도 차익이 11억 2천만 원이 나왔는데, 자, 다주택자는요, 1세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12년 8개월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0원입니다. 빼게 되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양도소득 금액은 1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11억 2천만 원. 여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뺍니다. 누구나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렇다면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1억 1,750만 원입니다. 11억 1,750만 원. 그러면 이 양도소득 과표가 5억이 넘어가게 되면 최고 세율 42%입니다. 그런데 1세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다주택자인 2주택을 가진 사람이 양도할 때는 10%를 더 중과합니다. 그렇다면 세율은 몇 프로냐? 원래는 42%인데 10%를 더하니까 52%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얼마 나오느냐? 5억 8,110만 원이 나옵니다. 5억 8,110만 원이 나옵니다. 5억 8,110만 원. 여기서 뭘 공제하느냐? 누진공제를 뺍니다. 누진공제가 3,540만 원입니다. 누진공제를 빼게 되면,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를 빼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납부세액이 5억 4,570만 원. 이것은 순수한 양도소득세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지방소득세를 더 내야 되겠죠. 10%. 여기 10%니까 5,457만 원이 되겠네요. 지방소득세 10%니까 5,457만 원. 그러면 총 납부세액은 6억 27만 원입니다. 자, 지금 강남에 2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거는 6월 30일 이후에 파는 경우입니다. 올해 6월 30일 이후에 팔았을 때는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에다가 지방소득세 합쳐서 6억 270만 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세대 3주택자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도 양도 차익은 똑같겠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으니까 양도소득 금액 똑같고요.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하니까 과세표준도 11억 1,750만 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율이 1세대 3주택은 62%입니다. 62%. 그러니 팔겠습니까? 최고세율 42%에다가 1세대 3주택은 20%를 더 중과하니까 62%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출세액은 얼마냐? 6억 9,285만 원입니다. 6억 9,285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진공제 3,540만 원 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누진공제 빼는 것은 3,540만 원 빼면은 납부세액은 6억 5,745만 원. 6억 5,745만 원.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10% 더하죠. 6,574만 5천 원. 그렇다면 총 납부세액입니다. 총 납부세액은 7억 2,319만 5천 원입니다. 7억 2,319만 5천 원. 자,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할 때는 7억 2,319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아까 2주택일 때는 6억 27만 원인데 3주택자가 6월 30일 이후에 양도하면 7억 2,319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말까지 파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6월 말까지 팔아 혜택이 있지만 여러분들 팔라고 생각한다면 6월 1일 전에 5월 달까지 여러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양도 차익은 똑같습니다. 양도 차익은 양도해서 얻어지는 이득이니까 양도 차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래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요.
그러나 올해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몇 프로냐? 지금 12년을 보유했으니까 1년에 2%씩이니까 24%를 적용합니다. 24%. 양도 차익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24%를 공제하게 되면 2억 6,880만 원입니다. 2억 6,880만 원. 2억 6,880만 원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줍니다. 1년에 2%씩이니까 1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24% 공제합니다. 그럼 빼게 되면 뭐가 나오죠?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 8억 5,120만 원. 8억 5,12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뭘 공제합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얼마 나오느냐? 8억 4,870만 원. 과표가 5억이 넘어가면 최고세율 42%입니다. 이거는 42%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3억 5,645만 원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뭘 공제합니까? 누진공제 빼주는 거죠. 누진공제 3,540만 원을 빼줍니다.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를 빼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납부세액이 3억 2,105만 4천 원. 여기다가 뭘 지방소득세 더 내야 되겠죠. 10%. 10%니까 3,210만 5,400원. 그러면 총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총 납부세액은 3억 5,315만 3억 5,315만 9,400원. 총 납부세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나요? 6월 30일까지 팔게 되면 세금이 3억 5천 나옵니다. 2주택을 6월 30일 이후에 팔았을 때 2주택자하고 세금은 2억 4,711만 6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주택자가 6월 말까지 팔게 되면 얼마를 세금을 줄이느냐? 3억 7,003만 5,600원을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엄청난 차이죠? 2주택자가 팔면 세금을 2억 4천을 줄인다. 그리고 3주택자가 팔면 세금을 3억 7천만 원 세금을 줄인다. 거기다가 종합부동산세까지 줄이면 3주택자가 팔면은 4억 원을 세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에도 아마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물을 하루빨리 파는 것이 여러분들 세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도곡 렉슬 아파트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꼭 도곡 렉슬뿐만 아니라 이런 다주택자들은 여러분들이 강남에 이렇게 양도 차익만 알아도 어느 정도 세금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